매주 화요일은 내돈 사용 설명서 시간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말인데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만 말씀드리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한 해 다 저물어 가고 있죠. 뭐 총정리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이렇게 해가 바뀌면 바뀌는 금융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절세와 관련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연말연시 절세 금융상품 총정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로 이제 혜택이 종료되는 금융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마감 임박,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문구에 흔들리다 보면은 실제로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게 우선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아무리 한시적인 금융상품이라도 그걸 이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쉽게 버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 버티고 안 쓰고, 예, 밥값 낼 때 신발끈 좀 매고, 네, 밥값 좀 또 저렴한 거 먹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금융상품이 세제 혜택이 많거든요. 연말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올해 혜택이 종료된다고 했다가 다시 연장된 상품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막 차니까 빨리 타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차가 더 돼가지고 더 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조합원 예탁금이라는 상품입니다. 네.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 가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이 동일한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맡기시면 이자 소득세 14%는 면제가 되고 농특세 1.4%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혜택이 원래는 이제 올해 말로 종료가 된다고 했다가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즉 3년이 더 연장이 됐죠. 2018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뭐 올해든 내년이든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올해 마감 임박이라고 해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이 손해는 아니니까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 조합원 예탁금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은행과 같이 예금 적금 상품이 있는데 요거를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원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가입비라고 하는 출자금을 별도로 내셔야 되는데요. 가입만 하시려면은 뭐 금융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10,000원 내지는 50,000원 정도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탈퇴 시에 당연히 이제 다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과세 혜택이 바로 이 가입비에 해당하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비과세입니다. 이 출자금에 대해서도 내시게 되면 지점 수익에 따라서 배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출자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정리하자면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예금 적금에 대해서는 원금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이 조합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내는 가입비 명목에 뭐 출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입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셔가지고 조합원 예탁금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이제 출자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출자금은 일종의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그 지점에 투자를 하는 주식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지점이 수익이 잘 안 났을 경우에는 배당금이 높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또 혹은 배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해당 지점의 배당률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 정도는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합원 출자금, 예탁금 이런 것들은 잘 못 듣던 얘기인데 사실 별로 자격 요건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회원 가입하시면, 조합원 가입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말까지만 또 가입이 가능한 그런 비과세 절세 상품들도 있죠. 그렇죠. 네. 보름 안에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그다음에 재형저축이 바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앞서 말씀드린 뭐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비과세 상품이 있고요. 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재형저축은 비과세 상품인데요. 먼저 소장펀드라고 부르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장펀드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연봉이 4,990만 원이라서 내년에 오를 수도 있고 후년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연봉이 중간에 오르게 되더라도 8천만 원까지 올랐을 때까지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납입 한도가 있는데요. 연간 총 6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요. 또 소득공제 혜택은 납입하는 금액의 40%까지 가능합니다. 600만 원이면 64, 24, 240만 원까지는 대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금액은 얼마냐? 실제로 50만 원씩 1년 동안 600만 원 냈더니 돌려받는 세금은 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약 30만 원 정도가 넘는 그런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자면은 600만 원 내고 30만 원 거의 5%의 확전 수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면은 틀림이 없죠. 다만 제약이 있는데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환매를 하게 됐을 때는 여태 납입했던 금액의 6.6%가 이제 추징세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그냥 묵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났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을 뽑아가지고 내가 환매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 소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묵혀둘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이 지금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해지하면 손해를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5년 동안 놓고 봤더니 아유 4년 차에 해지했던 것보다 오히려 수익이 떨어졌네 라고 한다면 일반 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가입하시면 되냐? 주식에 많은 비중이 편입되는 주식형 펀드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변동성이 그나마 조금 적은 혼합형 펀드로 가입을 하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5년 후에 갔을 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큰 변동성은 없을 테니까 큰 수익은 못 노리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까지도 가입을 좀 망설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증권사나 은행 가셔가지고 네. 계좌 개설을 하시고 가입만 해두신 상태에서 납입은 좀 보류를 하셨다가 그래도 되겠네요. 내년에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찬스는 잡아놓고요. 네. 그렇군요. 올해로 종료되는 절세 상품 가운데 소득공제 장기 펀드, 줄여서 소장펀드라고 하는 건데 5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앞서 또 이제 재형저축도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재형저축은 어떤 건가요? 네, 재형저축은 뭐 적금 펀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요것도 이제 가입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사업소득이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데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분기당 최대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7년 유지 시에 혜택은 바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 해지 시에는 당연히 이제 비과세 혜택은 전혀 없는 거고요. 또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재형저축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비추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요.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다라고 한다면 이자가 많이 붙어야 그만큼 좀 혜택이 커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재형저축의 상품 구성을 보면 적금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은 시중은행 그냥 적금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주기는 하지만 3년 이후에는 바로 또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이자를 받을 수도 없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0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거보다 뭐 3년 정도 기간이 짧다라는 것밖에는 노릴 게 없습니다. 또 복리이자이지만 수수료 때문에 실질적인 단리이자와 별로 차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에서는 이 재형저축보험은 거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 자체가 없고요. 네. 그나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형저축 펀드인데 그럴 바에야 소장펀드를 가입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세금 혜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펀드를 비교를 해보면요. 네. 매달 똑같은 금액 50만 원을 납입을 합니다. 600만 원을 7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소장펀드는 매년 30만 원 정도씩 21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고요. 재형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4%의 뭐 높은 수익을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내는 98만 원 정도만 아끼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7년상에 어떻게 보면 족쇄인데 이거에 비해서는 받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형저축이 사실상 인기를 끌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세금 혜택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주시니까 비교가 훨씬 쉽네요. 예. 그럼 이렇게 올해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이 있는데 내년에 도입되는 절세 상품이나 새로운 제도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올해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내년이 뭐가 생길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조금 더 득이 되실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ISA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뭐 ISA 개인 자산 관리 종합계좌 한국말로 해도 어렵죠. 네. 내년 3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재테크라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뭐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이름만이라도 좀 친숙하게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네. 절세 혜택 바구니 계좌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좋네요. 네. 이게 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요. 네.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금융 상품은 아닙니다. ISA라고 하는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네. 거기에서 뭐 은행에서 만드시는 증권사든 보험사든 다 가능한데 이렇게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저는 적금을 넣고 싶습니다. 펀드를 넣고 싶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요 바구니에 담아놓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상품이 겁니다. 뭐든 자기가 네.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네. 바구니 그러니까 안에. 그렇죠. 마트 가가지고 장 보면서 요거 담고 저거 네. 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이제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년도나 가입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소득만 있으시면 근로자, 사업자, 농업인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소득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년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 당시에 나이가 15세에서 29세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자, 납입 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1년 동안 2천만 원, 5년 동안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한데 세금 혜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뭐 이 예적금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환차익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데 한도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200만 원까지는 해주고 다만 연간 소득이 가입 당시에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셔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쵸.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런데 하고 이제 단서 조항이 초과분에 붙으면. 대해서는 어떻게 맞아요. 하느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이자가 300만 원이 붙었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네.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 9만 9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네. 금융소득 종합 대상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실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하신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사항은 이 세금 계산을 언제 하느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입 기간이 종료된 5년 후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5년 동안 수익이 발생한 건 뭐고 손실이 발생한 건 뭐고 다 합산해가지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ISA에 A라는 금융상품, B라는 금융상품 두 가지를 담아놨는데 A에서는 2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B에서는 100만 원 손해가 날 수도 있죠. 이걸 합쳐가지고 총 수익은 100만 원으로 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다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예금, 적금, 뭐 펀드, ELS 같은 파생결합 증권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개별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가 없고요. 또 어차피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뭐 비과세 만능 통장이라고 벌써부터 좀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5년 동안 무조건 돈이 묶인다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금융기관별로 수수료는 또 어떻게 부과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입되는 가장 큰 재테크상에서의 변화이죠. ISA, 개인 자산 관리 종합 계좌인데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절세 혜택 바구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 좀 법을 만드셔야 되는데 김현우 팀장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나요?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야 되나요? 어쨌든 쉽게 설명해 주셨고 ISA 그 밖에 또 새롭게 생기는 절세 혜택 그런 상품 볼 게 또 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 상품이 저는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비과세 해외 펀드가 새로 이제 또 다시 들어오는데요. 과거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비과세 해외 펀드라는 말이 있었는데 반쪽짜리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왜냐? 자,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때는 발생하는 수익이 이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수익 말고도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과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1달러에 1,000원일 때 1달러를 사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1달러에 1,200원이 됐다. 팔게 되면 200원의 수익이 생기죠. 이게 환율의 변동에 따른 이 차익이 수익이 되는 죠. 이걸 환차익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펀드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10달러짜리 주식을 샀는데 한 1년 후에 보니까 이게 9달러가 됐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1달러가 손해인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거기선 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비과세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한 거는 손해니까 세금을 당연히 매길 게 없는데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세금을 매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펀드 환매를 했더니 손해를 보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요번 비과세 해외 펀드에서는 이런 주식 매매 차익뿐만이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꽤나 매력적입니다. 이런 비과세 해외 펀드도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해외 주식의 60%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시에 요거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물어보시면은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납입 한도가 있는데요. 예.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한도란 건 이제 투자 한도가 아니라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렇다는 그렇죠. 거겠죠. 예,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천만 원까지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기간인데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내에는 이제 가입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무슨 의무 유지 기간이 아니라 10년 내에 중간에 돈을 얼마나 꺼내 쓰더라도 10년 이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입을 해놓으시면 10년 동안은 비과세 해외 펀드 계좌가 하나 생겼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해외 펀드 세금 때문에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좌를 하나 좀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투자 납입하는 건 좀 나중에 하고 네. 금액을 늘리더라도요. 예. 예, 올해 또 사라지는 절세 상품, 내년에 생기는 또 절세 금융 상품 이런 거 오늘 종합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돈 사용 설명서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